네, 이번 시간은 박성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평론가 박성훈입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현재 지금 서울과 부산이 재보궐선거로 떠들썩한데요. 오늘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인 만큼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울산에서도 남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있고 또 울주 군의원 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자 오늘은 송초로 울산시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자, 네네. 이 뉴스를 보면 보통 대통령 뭐 지지율 이런 거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아주 자주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지자체장에 대한 평가가 또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광역단체장의 직무 수행 지지도를 조사해서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달에 발표된 최신 자료가 있습니다. 2월 22일부터 3월 1일까지 18세 이상의 남녀 시도별로 500명씩 17개 시도 총 8,5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은 이제 서울하고 부산시장이 공석이잖아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광역 단체장의 지지도와 그 지지도를 바탕으로 매긴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올해는 뭐 보궐선거가 있고 또 내년에는 대선 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울산시장의 지지율 뭐 어느 정도로 나왔나요? 일단은 순위를 보면 15개 광역단체 중에 울산시장이 꼴찌입니다. 1위가 66.7%의 지지를 얻은 전남의 김영록 지사, 2위가 65.7%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지를 했고요. 3위는 경북, 4위 강원, 5위 광주, 그 뒤를 이어서 충남, 전북, 대구, 제주, 세종, 충북, 경남, 대전, 인천에 이어서 울산의 이제 송철호 시장이 15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조사 대상 15개 시도 가운데서 15위니까 꼴찌죠. 이 지지율은 32.4%였고요. 네, 이 송초로 울산시장은 뭐 취임 초기부터 지지율이 상당히 좀 낮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하위권에 네네. 머물렀나요? 네네, 그렇죠. 쭉 하위권이에요. 직전의 기록을 보면은 경기 이재명 지사가 1위를 차지해서 전남 김영록 지사와 1, 2의 순위가 뒤바뀌어 있는데, 그때도 송철호 시장은 여전히 15개 시도 가운데서 꼴찌를 기록했었고요. 2020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평가에서도 꼴찌였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쭉 꼴찌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어찌 됐거나 이런 조사, 여론조사에서 이 광역단체장 중에 가장 뭐 지지율이 낮다는 건 그만큼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뭐 어떤 그렇죠. 이유가 있을까요?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호재 호영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8.9기로 당선이 된 만큼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네. 이 투표 당시에는 뭐 그 당시에 정치적 성향이나 송 시장 개인에 대한 호감, 또 한 번씩 바꿔줘야지 부정부패가 안 일어난다. 또 하도 여러 번 떨어지다 보니까 불쌍해서 찍어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했겠지만, 어쨌거나 당선이 된 이후에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막상 시민들에게는 뭐 이 피부에 와닿는 게 없다 보니까 실망을 하는 거죠. 네. 자, 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건 뭐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고도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게 또 꼭 그렇지 않은 게요. 사실 송철호 시장이 큰 일들을 많이 해냈거든요. 송 시장이 울산시장에 취임한 이후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건 사업들이 대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농소 외동간 국도하고요. 또 울산 외곽 순환도로를 건설하는 거. 또 이제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있죠. 네. 이런 울산 수건 사업이라는 것은 이 필요성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뭐 여러 여건 때문에 계속 추진이 미뤄져 온 그런 사업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외곽 순환 고속도로하고 산재 전문 공공병원은 그동안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10년 이상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송 시장이 재임하고 난 뒤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죠. 이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트램을 건설하는 거하고 트램을 건설하는 건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고요. 원전 해체 영소도 유치를 했습니다. 네. 뭐 지역 기자들끼리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런 울산 시민들이 수건하는 아주 큰 사업들을 정말 많이 진행시켰잖아요. 자, 그런데 네네. 이 울산 시민들의 평가는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박하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이 내 삶에서 내가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변화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잘한 거라도 뭔가 좀 나아지고 그거를 또 시민들이 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개선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이런 부분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게 부족하다는 거죠. 네. 자, 뭐 정확히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뭐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공공재들 모두를 뜻하는 겁니다. 이 도로부터 주차장, 가로등, 보도블럭, 신호등 이런 거요. 기존에 있던 대로 그대로만 만들면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보도블럭을 하나를 바꿔도 깔끔하고 예쁘게 좀 노랗게 눈에 띈다든지 또는 신호등 하나, 뭐 버스 정류소 하나, 건널목 하나, 심지어 맨홀 뚜껑을 만들어도 신경을 써서 예쁘고 눈이 가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좀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도시 디자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사람들이 왜 화장을 하고 옷을 사 입고 성형수술을 하고 먹고 싶은 것까지 참아가면서 다이어트를 하겠습니까? 다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비싼 돈을 들여서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도 새롭고 예쁜 걸 보고 경험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SNS가 발달하면서 예쁜 사진 하나 찍으려고 새로 생긴 카페를 찾아다니고 또 예쁘게 담긴 음식 사진을 찍고 그러는 게 사람들의 욕구가 그렇게 자꾸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도시가 그런 욕구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시국도 어지러운데 이런 도시 디자인을 좀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 코로나 시국이니까 사업 추진하기가 더 좋죠. 이 유동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사람이 뭐 아무래도 좀 적게 다니니까 공사를 하기가 더 수월할 거고요. 또 집에만 있던 사람들이 오랜만에 나왔을 때 보면 변화를 또 바로바로 느끼게 될 겁니다. 가뜩이나 이제는 뭐 여행도 못 가게 돼서 사람들이 답답해하는데 이 생활 주변 환경이라도 바뀌면 기분이 전환되잖아요. 또 요즘에는 일자리가 줄어서 많이들 힘들어하는 시기에 공공사업이 늘어나면은 뭐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데도 좋은 측면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이 지지율 측면에서만 보자면 아무래도 사회복지 분야 지원 등을 좀 늘리게 된다면 지지율을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좋죠. 복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 복지를 좀 늘리겠다 이렇게 뭐 정책 방향을 정했다면은 눈치를 보지 말고 좀 다른 시도보다도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다 하겠다고 한 거 뒤늦게 니적 따라하는 식이면 뭐 예산을 쓰고도 욕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복지나 또는 뭐 도시 디자인이나 좀 팍팍 움직이면서 변화를 좀 보여주고 또 뭔가 달라지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울산시청이 울산교육청한테 좀 배울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울산교육청은 꽤나 그런 걸 잘 하나 봐요. 네, 잘하고 있어요. 이 리얼미터에서 광역자치장 이외에 이 또 17개 시도 교육감에 대한 직무수행 지지도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송철우 시장이 계속 꼴찌를 하고 있는 그 조사와 같은 건데요. 거기서 노호키 울산 교육감은 계속 상위권에 포진을 하고 있어요. 올 2월 평가에서도 2위를 했고 지난해에는 뭐 1위도 몇 번 했었고요. 네. 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학교 운영이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지 못했는데 자, 그런데도 어떻게 이 노키 교육감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나요? 이 코로나 시국에 대응을 빠르게 잘 한 거죠. 이 원격 수업에서 쌍방향 수업을 늘리고요. 또 이 콘텐츠도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이 원격 수업이 처음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혼란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빠르게 수습해서 적응을 할 수 있게 잘 만든 거죠. 또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또 적절하게 알릴 수 있도록 했고요. 네. 그러니까 뭐 교육청이 잘하니까 이 수장인 노키 교육감에 대한 평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이 사실상 시민들이 뭐 시장이나 교육감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책이나 행정 서비스를 보고 뭐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교육청은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점수를 많이 딴 부분이 있긴 해요. 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포함해서 신입생 교복이나 또 초중생 수학여행비, 초등 학습 준비물비 뭐 이런 거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 쓰는 예산으로 뭐 기존에 하지 않던 이런 부분들을 또 새롭게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야 뭐 가계 부담도 줄어들고 좋아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왕에 큰 돈 들어가는 사업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생색을 좀 내고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거면은 과감하게 또 예산을 풀어서 시민들한테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울산시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뭐 도시의 기능적인 면은 베이스로 깔고 또 외적으로도 만족시킬 수 있게 도시 디자인을 좀 세심하게 좀 하고요. 또 그걸 홍보도 좀 잘 하고요. 네. 자, 그럼 홍보를 잘하려면 이 뭐 언론사 등을 통한 홍보를 말씀하시나요? 물론 이제 언론사를 통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뭐 유튜브 채널이나 SNS가 일상화돼 있잖아요. 그거를 잘 이용을 해야겠죠. 울산시청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게 또 조회수가 형편없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를 운영할 게 아니라 지금 봐서는 뭐 유튜브부터 홍보를 해야 될 판이에요. 뭐 컨텐츠들을 보면 나름 열심히 만든 것 같긴 한데 보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네. 이 각 기관마다 뭐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다양한 소통 채널을 이 오픈해서 운영은 하고 있던데 왜 그럴까요? 이게 컨텐츠들을 너무 공익적으로 만들고 누가 봐도 홍보 영상이다 이렇게 뭐 홍보로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영상을 만드니까 그런 겁니다. 기존에 있던 또 환경들, 공원들 이런 거 뭐 매일 똑같은 거 찍어서 올려봐도 보는 사람들은 별 감흥을 느낄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 본 풍경 그대로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조금이나 약간이라도 기존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지. 아, 여기가 이렇게 달라졌네, 더 좋아졌네,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느끼죠. 근데 그런 모습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는데 항상 그대로인 모습이 좀 불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하던 대로만 하면 기본은 합니다. 하지만 과거만 답습하다 보면 결국 도태된다는 것은 일본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욕먹을 걸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지도자의 역량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훈 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